이 결정문에 잘 강조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문장입니까? 그 제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의 그 이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결정문에 44페이지인가 거기에 보면 국회로 들어가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다. 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역 군인이 명령을 지금 정당하지 않다고 해서 거부했어요. 그것이 현재 결정문에 들어가서 역사에 남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후대에게 주는 가치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그렇죠. 봐요. 왜냐하면 이 의로운 행동을 헌재가 인정해주고 공로를 높이 산 거예요. 이 사람 국가유공자 돼야 되는 맞습니다. 조성현 단장. 네. 네. 그것처럼 이 결정문은 어떤 그 보수 논객께서 그러더라고요. 마그나카르타 같은 존재다. 레퍼런스다. 네. 언제든 꺼내서 보는. 네. 그리고 이게 전 세계로 번역돼 가지고 네. 전 세계 헌법 교과서에 실릴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명문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게티가 있다. 예, 이건 오게티고 또 한편으로 보면 측은한 점들이 아까 그 하이브리드 전쟁 같은 거를 외국에서 보면 이거를 계엄의 정당 사회라고 주장했다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게티의 문제는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이 법이라는 것과요. 도덕과는 다른 겁니다. 자, 위층에서 애들이 까치발 안 하고 좀 뛰었어. 층간소음 약간 있었어. 네. 칼 들고 들어가서 그 부모를 죽여버리면 에? 그 층간소음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논할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뒷문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다 정치의 문제인데 네가 군을 동원했어라고 질책은 하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러나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예. 충정심, 예. 뭐 이 정치적으로 존중, 예. 정치적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말은요. 적어도 법률 문장에 들어오면 안 되는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누가 존중하지 않았나요? 그럼 존중하면 그저 따라야 되는 것이 존중입니까? 들어줬잖아요. 그럼 존중한 거죠. 그렇죠. 그게 끝이에요. 법률적인 판단이 여기에 법률적 판단 속에서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건 오히려 애써 만든 8대0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겁니다. 이걸 넣겠다고 했던 재판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알겠죠. 누가 넣자고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한 번은 그냥 용서해 줍시다. 그러나 8대0이니까. 이런 식의 그 양비론적 아무 근거 없는 양비론적 시각 그다음에 그 쓸데없는 동정심 이런 것들은 잘못을 징치할 때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제가 뼈저리게 반성하게 만들어요. 제가 양비론에 대해서도 늘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우리 소개팅 나가잖아요. 1번 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어요. 마음에 정말 안 들어요. 그럼 두 번째 또 나갑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둘 다 싫어요. 1번, 2번. 네. 그럼 세 번째 가면 무조건 결혼합니까? 아니죠. 세 번째 나가는데 더 싫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4번, 5번 계속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비론이라는 게 해결책이 안 되는 게 너도 나빠. 그러니까 너도 나빠. 이렇게 가면서 뭐 계엄을 정당화하는 데까지도 가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헌법재판소가 좀 법리에 충실해서 정말 법과 원칙대로 헌법을 수호하겠다라는 의지를 더 강력하게 저는 보여줬었으면 하는 저도 그 아쉬움은 있고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가 그냥 이해는 돼요. 어떤 보수 성향의 그 정치적인 영향을 좀 받는 재판관들이 아마 자신들의 명분을 위해서 거기다 넣어놓은 것 같은데 전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앞으로는 좀 반성해야 될 지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의 결정문은 부끄럽죠. 오게티라고요. 이건 그 애써 공들인 공로를 많이 깎아먹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 시그널만 줘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잘못한 사람이 있고 그 잘못한 사람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징벌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용서를 논할 때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징벌이 시작되는 마당에 뭐 거기까지 이건 형사재판에서 예를 들면 양형을 정할 때 그래 당신도 착각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심정은 조금 반성도 할 이해해. 때. 반성도 할 때. 전제죠. 그때 좀 형 깎아줄 때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럴 때는 쓸 수 있으나 그러니까, 맞아요. 적어도 전 세계의 민주 시민들한테 공표되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결정문에 답을 만한 문장은 아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이제 앞으로 나갈 듯 하다가 뒤처지고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늘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실규명위원회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가 아니라 꼭 과거사 진실과 화해위원회 이렇게 맞아요. 해서 네. 진실도 밝히고 화해도 해 이렇게 꼭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반대 세력에 대한 어떤 그 판단 앞서 말씀하신 뭐 20에서 30% 되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간을 주려고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진실규명이 늘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역사가 이렇게 계속 질곡을 거듭하는 이유가 나가려고 하면 발목 잡히고 나가려고 하면 발목 잡히고 아니, 근데 이거- 이제는 정리하자. 이건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그 이태원 참사 같은 게 계속 발생해요. 이번에 산불도 마찬가지고 네.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왜? 무한 제대로 참사.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럼 뭘까요? 네.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뭐 지금 책임 소재를 따지기에 앞서서 일단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수습을 하고 네. 관련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일단 명확하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도 거치고 여야 의견 수렴하고 해서 제도 개선으로 나가는데 제일 나쁜 사람들이 뭐냐? 문제 딱 터졌어요. 책임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상황에서 야 이런 제도 때문에 이게 문제 생긴 거야. 네. 이런 제도 그러니까 제도를 논하는 거를 가지고 책임자 처벌보다 앞서서 놓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란이 터졌어요. 네. 이거는 정말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도 어렵고 다시는 이 지구상에 있어서 안 되는 가장 큰 반역죄거든요. 네. 옛날 조선시대였으면은 삼족을 멸하는 그렇죠. 범죄 아닙니까? 근데 이게 터졌는데 아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야. 개헌이 필요해. 제도의 문제였어. 맞아요. 네. 윤석열 같은 사람이 또 있어.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 말입니다. 네. 지금 해야 될 일은 책임자를 처벌하고 완벽하게 요 상황을 진압한 다음에 반성하는 사람 봐주고 반성하지 않는 사람 처벌하고 옥석을 가려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제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해서 그 다음에 한 단계 발전해야 되는데 앞뒤를 다 뒤섞어서 쉐이크를 만들어 버리니까 에코님 말씀하신 대로 뭐 좀 될라나 치면은 뭐 이것 삐쭉 나오고 저것 삐쭉 나오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을 이번에- 만들면 죽을 만들고 밥을 만들면 밥을 만들어야 돼. 이거는 그냥 예. 밥죽 내지는 죽밥을 만드는 그렇죠.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결정문의 이 문장은 뭐냐면 저는 비유해 보면 우리가 전두환 노태우를 내란 목적 살인으로 네. 유죄 판결한 다음에 무기징역 줬지 않습니까? 네. 1심은 사형 줬다고요. 네. 그게 용서를 위해서 음. 화합을 위한 용서였던 거예요. 근데 화합이 됐습니까? 오히려 조롱거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때 전두환은 사형했어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란 목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 네. 그보다 더 극악무도한 범죄가 어디 있어요? 어디 한두 명 죽였습니까, 광주에서? 그러니까요. 그 광주의 피가 아직도 토마토 케찹이다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 넘어가서 예. 넘어가. 이번만큼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형사 재판에서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지규현 판사가 예. 교회에서 말하는 그 성서에서도요. 용서라는 걸 말하거든요. 용서, 네. 그 화해 많이 네, 나옵니다. 네. 사랑, 포용. 그 대전제가 있어요. 그냥 아무한테나 용서, 화해 안 줍니다. 대전제가 뭐냐면요. 참회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가 그 한자가 돌이킬 회, 네. 깨달을 고칠게. 네. 깨닫고 고친 사람들에게 이제 용서가 용서. 선포되는 거지. 그냥 아무에게나 다 용서를 뿌려버리잖아요. 네. 이 죄라는 게 희화화됩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막 죄를 저질러 버리고 용서받는 굉장히 그 왜곡된 걸로 가기 때문에 그 미량이라는 영화도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내란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을 네. 갖는다.